네. 24년 2형 강의 보겠습니다. 자, 모멘트 개수값이 변하지 않는 점, 공력 중심, 공기력 중심이라고 이거 개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암기 문제죠. 초경량 비행장치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리튬 폴리머,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회전식 무인 비행장치의 동력 장치로 적합한 것은 뭐 다 쓸 수 있겠지만은 전기 모터를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이제 배터리 들어가는. 정답은 1번. 사고조사 담당 기관은 사고조사위원회. 지면에서 11km까지이며 대류 현상이 발생하며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 11km까지면 제일 그래도 낮은 위치네요. 대류 현상이 발생하며 기상 현상이 발생하면 대류권이겠군요. 대류, 성층, 중간 열권이니까요. 멀티콥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FC 맞죠? ESC 있어야죠. 프로펠러 있어야죠. GPS 뭐 있어야 되긴 하지만 사실 GPS가 없어도 액티모드로 이제 GPS 끄고 비행 가능하죠. 그러면 GPS가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정답이 4번이겠군요. 자, 배터리 미사용 시 보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읽어봤을 때 보관 온도 상관없다? 잘못됐죠. 너무 뜨거운 데도 안 되고 너무 차가운 데도 안 되죠. 자, 논평을 실시하는 목적, 논평 이런 거 나오면은 문제점 그리고 결점을 찾아서 보완하기 위한다.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다. 요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4번이 되겠군요.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차 과태료. 3차가 300이니까 1차는 그의 절반인 150이 정답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종류가 아닌 것은 초급 항공기는 경량 항공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바로 정답이 1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닌 것은 신체 검사 받고 직무평가 도입하면 스트레스가 더 생기겠네요. 네, 아닌 것은 2번. 정란운이네요. 정란운의 마지막 님버스, 이거는 비구름을 뜻한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자, 13번. 공기 흐름의 방향에 관계없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 이건 정압이네요. 정압. 요거는 이제 베르누이 정리 파트의 개념을 암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네요. 자,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력의 크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항력은 비행기 받음각에 따라서 변한다. 추력은 비행기 받음각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중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중력은 속도가 아니라 무게에 비례하죠. 무거울수록 중력을 더 느끼죠.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무게에 비례한다. 이게 정답이겠군요. 프로펠러 이상 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진동이죠. 진동이 생기면 대체적으로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트가 조금 풀렸거나 혹은 어딘가 프로펠러 같은 데가 어디가 파손이 됐거나 둘 중 하나예요. 거의. 뇌우의 성숙 단계 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성숙 단계는 굉장히 좀 거칠고 위험한 단계죠. 상승 하강기로 교차맞고 강한 비 내리고 번개 동반 맞죠? 정란운이 이제서 운집된다라는 거, 모인다라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겠네요. 자, 리더십도 논평과 마찬가지로 문제점, 결점이라는 단어 찾아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력 비행장치의 연료 제외 무게는 115kg 이하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거는 개념서에서도 나와 있죠. 온도 20도일 때 1000피트 올라가면은 2도가 떨어지니까 20 빼기 마이너스 2면은 18도가 정답입니다. 비행 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보면은 수신기를 끈다, 송신기를 끈다, 기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열이 식을 때까지 해당 부위는 점검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수신기를 끈다, 송신기를 끈다.
수신기를 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수신기가 그 드론을 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송신기를 끈다라는 것은 조종기를 끈다라는 말입니다. 비행 후에는 당연히 이제 드론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를 꺼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답이 이제 아닌 거니까 2번. 조종기를 먼저 꺼버리면 드론이 날아버릴 수 있죠. 정답은 2번이고요. 아마 교재 해설에는 1번이 돼 있을 건데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투명하고 단단한 형태로 형성되는 착빙. 투명한 거니까 맑은 착빙이겠죠? 시정장애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황사, 내 눈앞을 가리는 거죠.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야인데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뭐냐? 안개, 스모그. 스모그는 이제 포그하고 그 스모크, 그러니까 이제 불순물이 많이 섞인 안개들을 말하는 거고요. 강한 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앞이 안 보이진 않죠. 보이기는 하죠. 정답은 4번. 안개가 발생하기 적합한 조건이 아닌 거. 바람이 불면 안개가 안 생기겠죠. 그러면은 바람이 부는 조건을 찾아봐야 되는데 성층이 안정하면은 대류 현상이 안 생기니까 바람이 안 불 것이고 냉각작용이 있으면은 차분하게 이제 공기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바람은 불 것이고 난류가 존재하면 바람이 불죠. 적합한 조건이 아닌 것은 3번. 자, 멀티콥터의 비행 모드가 아닌 것은 고도 제한 모드는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150m 이상으로 날면 안 되기 때문에 설정을 이제 그렇게 해놓는 설정 값일 뿐이에요. 150m 이상으로 못 날게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모드가 존재하진 않아요. 공기 밀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같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밀도는 감소하죠. 공기 밀도가 하층보다 상층이 낮다. 맞죠? 수증기가 많이 포함될수록 공기 밀도가 감소하죠. 공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공기 덩어리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공기가 들어갈 공간이 적어지니까 밀도가 감소할 것이고 국제표준대기의 밀도는 건조 공기를 가정했을 밀도이다. 맞네요. 2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난류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물어봤는데 약한 난류는 조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도 유지에 지장이 없다. 맞고요. 심한 난류는 고도와 속도가 급속히 변화하고 순간적으로 조종 불능 상태가 된다. 그죠? 심한 거니까. 보통 난류는 상당한 동요를 느끼고 몸이 들썩할 정도로 조종 불능은 안 된다 했죠. 보통 난류는. 이거는 개념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네요. 틀린 것은 3번. 자, 왕복 엔진의 윤활유 역할이 아닌 거. 윤활유는 이제 그 오일 같은 건데 우리 WD 같은 그런 이제 오일인데 그 오일이 방빙이 뭐냐면 방어하다. 얼음을 방어하는 역할, 어는 것을 방해해주는 역할, 방어하는 역할을 그 윤활유가 하진 않죠. 윤활 역할이나 이제 그런 것을 해주겠지만은 그래서 방빙은 아닙니다. 28번 안정된 대기 조건이 아닌 것은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대기 조건을 찾으라는 거죠. 결국에 지속적인 강우. 구름이 이렇게 넓게 펼쳐진 상태에서 지속적인 강우가 추적 내리게 됩니다. 구름이 넓고 얕게 형성됐다는 것은 그 대류 현상이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정된 대기 조건이 맞고요. 잔잔한 대기 맞고 역전층도 맞죠. 근데 정란형 구름은 이렇게 수직형으로 생긴 그 높은 형태의 구름인데 이거는 대류 현상이 있어야만 공기가 섞여야만 일어나는 현상이고 공기가 섞인다라는 것은 불안정한 대기 조건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행 중 떨림, 진동. 떨림과 진동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프로펠러가 어딘가가 이제 파손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볼트가 풀렸거나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항들인데 프로펠러 모터의 파손 여부 확인, 볼트 잠김 상태 확인. 나다가 정답이겠군요. 자, 마찰압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며 점성의 크기와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바로 나와 있네요. 마찰압력 설명. 나머지는 마찰압력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정답은 1번. 회전익 비행장치가 호버링 상태에서 전진 비행으로 바뀌는 과도적인 상태. 자, 회전익 비행장치가 이렇게 멀티콥터가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력이 현재 이렇게 위로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근데 전진을 하게 되면 기체가 기울어진다라고 그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기울어지게 되면은 양력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게 될 겁니다. 같이 프로펠러가 이제 회전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자, 양력의 방향이 수직에서 살짝 대각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양력이 다른 방향으로 트랜스퍼, 전이 되었다. 그래서 양력이 전이 되었다. 전이 양력이라고 합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해서 비행정보구역 내에 비행할 때 비행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포함사항이 아닌 것은 교체 비행장, 연료 재보급 지점 필요하고 기장의 성명 필요하고 예상 소요 비행 시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해서 비행 계획 제출을 물어봤는데 연료 재보급이랑 그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일반 동력 비행장치 1인승 기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아마 물어보는 것 같네요. 자, 비관제 공역 설명이 맞는 것은 비관제 공역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제 공역 외의 공역이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겠군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왔었을 때 여기 관제 공역 외의 공역 들어가 있네요. 나머지는 그런 말이 없죠. 그러면은 정답은 바로 3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기 오염물질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시정 장애물은 스모크 플러스 포그, 안개. 네, 스모크 플러스 포그, 안개. 그래서 대기 오염물질과 나타나는 시정 장애물은 스모크. 배터리 장기 보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기 보관할 때는 50% 충전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3.7V, 한 셀당 3.7V 나와야 된다고 했고 4.2V 완충은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공기가 아닌 거 어느 것인가? 우주선은 비행체라고 했죠. 항공기가 아닙니다. 자, 모터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BLDC 모터는 브러쉬가 있는 모터이다. 잘못됐군요. DC 모터는 수명이 짧죠. DC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맞네요. BLDC는 변속기가 필요하죠. 정답은 3번. 등압선이 좁은 곳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우리 산에 올라가면 등고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짧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이러는데 이 짧은 데는 경사가 급하다라는 얘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경사가 완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그 경사 차이가 별로 안 나야 여기 완만하겠죠. 이렇게 경사가 급해지려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높이 차이가 많이 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었을 때 그만큼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등고선의 원리고 등압선도 똑같습니다. 등압선은 이제 기압, 공기의 압력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데 여기와 여기의 기압 압력 차이가 별로 안 나면은 이렇게 넓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좁은 지역은 등압선이 좁은 지역은 기압차가 엄청 세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은 엄청 고기압, 어떤 특정 부분은 엄청 저기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압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좁게 나오는 거죠. 위에서 바라봤었을 때. 그래서 기압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채워주려고 바람이 엄청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많이 불어요. 등압선이 좁은 지점은. 자, 39번. 구름의 종류 중에 비가 내리게 하는 구름은 비가 내리게 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보면 난충운이네요. 요거는 이제 구름을 정확하게 암기를 했는지 물어보는 건데 난충운하고 정난운이 주로 이제 구름에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이제 그 구름 종류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 비행기 고도 상승에 따른 공기 밀도와 엔진 출력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공기 밀도가 떨어지면 엔진 출력도 같이 떨어지게 돼 있죠. 먹을 수 있는 그 공기가 줄어드니까 뱉어낼 수 있는 공기도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공기 밀도가 감소하면 엔진 출력도 감소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형이었고요. 24년도 조종자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